안녕하세요. 기술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송기술의 특징과 발달입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에 달아준 댓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아주 바람직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적어줘서 선생님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부성 댓글들도 아주 좋았어요. 다시 만나 기쁘네요. 선생님도 다시 만나 기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안녕하세요 수업이 짧아서 좋았어요? 이거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기술 시험에 관련해서 질문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기술은 올해 수행 100%로 지필고사 없이 평가가 진행됩니다. 1학기 안에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50점짜리 수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서 계약이 계속 늦춰진다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겠죠. 다음 질문은 기술 수업 어렵나요? 입니다. 안 어렵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쵸? 다음 질문은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내 인생을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선생님이 정해줄게요. 이 질문을 한 학생은 기술교사가 되도록 합시다. 인하부중 후배교사로 꼭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돌산에서 후배교육 제대로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땡땡 학생의 요청인데요. 이상하게 도라에몽이 생각나는 질문이네요. 선생님이 숟가락 포크 특권 앤 썰은 시간 남으면 풀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진짜 누, 누구냐? 진짜 이 박땡땡 학생은 자수하세요. 자, 댓글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거는 아니었지만 계약한 듯이 아주 즐거웠어요. 앞으로 종종 이렇게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자, 변경사항이 있어서 선생님이 잠깐 안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3시 반까지 들으라고 했죠? 3시 반이 아니고 3시까지 모든 수업 듣도록 합시다. 이건 기술뿐 아니고 모든 과목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실수로 교과서 말고 지도서 페이지로 수업을 안내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오른쪽 상단에 교과서 페이지를 기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359페이지라 소개했던 거는 359페이지가 아니고 123페이지입니다. 자, EBS 서버 문제로 선생님이 1강을 3개에 나눠서 여러 개 올렸더니 출석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의는 하나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대신 유튜브 영상 댓글을 열 테니까 여기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른 댓글은 달지 마시고요. 아부성 댓글만 받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짧게 복습해 봅시다. 기억나죠? 수송기술의 개념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자, 수송기술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사람, 동물, 물건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기술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준이와 친구의 만화를 읽고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송기술의 특징과 발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위에 교과서 페이지 보이죠? 126쪽을 펴고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를 이런 픽토그램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수송기술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버스로 알 수 있는 수송기술의 특징 알아볼까요? 바로 수송기술은 수송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버스,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이런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호등인데요. 어떤 특징일까요?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교과서를 읽고 답을 찾았을 거예요. 바로 수송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송규칙이 없으면 수송기술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자, 단순히 신호 말고도 교통법규 등 여러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 수송기술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버스 정류장과 주유소가 있네요. 이렇게 사람도 있습니다. 수송기술의 어떤 특징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지원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특징 볼까요? 한 번도 안 깜빡인 그림이 있는데 뭘까요? 그쵸.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수송기술의 특징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수송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차는 기찻길과 같은 시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송기술은 수송수단을 이용하고 수송규칙이 필요하고 지원시설과 인력 그리고 수송공간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송기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배울 차례인데요. 그 전에 수송수단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송수단은 크게 육상, 해상, 그리고 항공, 우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육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동차, 기차 이런 것들이죠. 해상도 잘 알죠? 배랑 잠수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공, 우주도 비행기나 로켓 같은 수송수단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모두 잘 알죠. 우리가 이런 유치원 수준의 내용을 배우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겹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육상과 해상을 모두 이용하는 수송수단이 있죠. 바로 수륙 양용 자동차와 호버크래프트입니다. 선생님이 구글에 검색한 사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구글에다가 수륙 양용이라고 검색하니까 이 사진이 뜨더라고요. 자, 버스가 물속에 있죠. 근데 이 GIF 파일이 시작할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버스가 육지에서 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보이죠? 네,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호버크래프트도 한번 볼까요? 호버크래프트는 여기 자동차 아래에 이상한 튜브 같은 게 달려있죠? 여기서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서도 그리고 땅 위에서도 갈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PPT로 다시 돌아와서 다음은 물과 하늘을 둘 다 이용하는 수송수단 위그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시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돌아가 볼게요. 위그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물 위에서 바로 비행하죠? 잘 보세요. 물 바로 위에 떠서 비행하죠. 날개가 지면이나 수면에 가까워지면 양력, 즉 뜨는 힘이 증가하는 지면 효과를 이용해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저공 비행하는 수송수단입니다.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땅과 하늘을 둘 다 이용하는 비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정말 신기하죠? 자동차가 땅 위에서도 다니다가 또 비행기로도 변하는 이런 교통수단들이 미래에는 생길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송기술들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배워볼 건데요.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 우주선으로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기차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둘 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죠? 18세기부터 폭발적인 발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8세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과 짐을 수송했을까요? 이런 수레를 이용했을 거예요. 자, 그럼 수레를 처음에는 누가 끌었을까요? 사람이 끌었겠죠.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어쩐지 오늘은 운수가 좋더라니 했던 김첨지 아저씨의 직업이 바로 이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큰 마차는 사람이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차는 말을 이용해 움직였습니다. 마차라는 말 자체가 말이 끄는 수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18세기에 들어서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수송수단이 발전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세기에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큰 기간이 있었어요. 무슨 혁명이죠? 맞습니다.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땡땡 기관이 발달하면서 기계를 이용해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시기를 말하는데 무슨 기관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알죠? 증기기관입니다. 우리 증기기관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죠? 냄비 뚜껑을 닫은 채로 물을 끓이면 수증기 때문에 뚜껑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바로 이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힘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게 증기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으로 인해 어떤 자동차가 개발됐을까요? 당연히 증기기관차가 발명됐겠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급으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을 겁니다. 우리 기차는 자동차보다 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 속도도 빠르죠. 안타깝게도 자동차보다 발전이 살짝 뒤처집니다. 18세기에는 아직 말을 이용한 기차가 상용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9세기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동차 브랜드가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합니다. 바로 벤츠입니다. 벤츠가 기름을 넣어서 증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진이 벤츠의 자동차입니다. 신기하죠?
기차는 이제서야 증기를 활용해 기차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가 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자동차가 일반 사람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인데요. 이 역시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는 최초로 땡땡땡땡 벨트를 도입해 자동차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다들 배운 건데요. 네,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죠. 선생님이 재작년에 알려줬던 선생님 과거 얘기 기억나세요? 1900년대에 볼펜 공장 운영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도입해서 엄청 부자가 됐었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작업자는 자리에 가만히 있고 물건이 움직이면서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바로 컨베이어 벨트 방식입니다. 그럼 기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차보다 한 단계 늦으니까 이제 가솔린 기차가 탄생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솔린 기관과 비슷하지만 다른 디젤 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가솔린과 디젤의 동력 생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배울 건데요. 진짜 어려우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1세기 들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죠. 기름 넣는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마구 발전이 되고 있어요. 자, 전기와 기름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가 그 시초죠. 선생님 자동차도 하이브리드인데 기름값도 엄청 적게 들고 차도 엄청 조용하고 정말 좋습니다. 자, 기름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전기 수소로만 가는 자동차들도 이제 슬슬 도로에서 보이죠. 기차는 어떨까요? 자, 우리 KTX와 같은 고속철도 그리고 자력을 이용해서 지면에서 붕 떠서 가는 자기부상 열차 등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발전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증기기관, 가솔린, 디젤이 100년씩 걸려서 개발됐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10년이면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서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죠. 자, 우리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코로나, 인공지능 등등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의 한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박과 우주항공에 대해 배울 건데요. 자동차, 기차가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부터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성화고 관련 과나 대학에서 이쪽을 전공하게 되면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 보고 인생 정해달라고 했던 학생 있죠? 그 학생은 기술교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 가서 이거 다 배울 거예요. 자, 무리를 통해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것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물은 물길만 잘 타면 땅에서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힘을 적게 들여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원전에서부터 이런 통나무 배에 노젓는 목선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13세기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배 모양의 이런 배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무배에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배들의 이름을 범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19세기 들어서 이런 현대적인 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도 크게 모양의 변화가 없죠. 다만 19세기에는 증기로, 20세기에는 디젤로 운영된다는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요즘에는 원자력을 이용한 항공모함도 등장했죠. 우리 원자력을 이용한 잠수함은 물 위로 떠오르지도 않고 계속 물속에서 자가 발전이 된다고 하니 정말 기술의 힘이 대단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순서, 항공기와 우주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도의 기술이다 보니 19세기부터 공부하게 되네요. 자, 여기 잘 보면은 아래 사람이 매달려 있죠. 릴리엔탈이라는 독일 사람이 탈 수 있는 글라이더를 19세기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20세기 들어서는 비행기와 우주선이 아주 폭발적인 발전을 해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는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기가 이때 개발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300년 정도 더 먼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동력 비행기가 개발됐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우리 비차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아마 1학년 때 비거라고 아마 잠깐 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비행기 모양인 제트 비행기도 개발이 됐고요. 근데 이 두 비행기 사이에 최초의 로켓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그리고 제트 비행기 이후에 1957년도에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가 발사됐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첫 인공위성이 발사됐다고 하니 신기하죠? 선생님도 어릴 때 신문과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어느새 많이 발전해서 12개 정도를 보유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참 신기합니다.
우리 1969년도에는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가기도 했었죠. 달에서는 몸무게가 6분의 1이 된다는데 쌤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21세기에는 어떤 발전을 이루었죠? 수없이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다 소개하지 못해서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화성으로 간 로봇이 있어요. 큐리오시티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때 고등학생인가 그랬었는데 화성에 외계인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드디어 끝났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는데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비차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잠깐 쉬는 타임으로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과제는요?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시고요. 댓글창 열어뒀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심한 장난이나 친구들, 선생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 비하하는 댓글이 보이면 신고와 함께 댓글창 닫겠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질문 그리고 아부성 댓글만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클린한 수업을 위해 도와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